자, 친명 팬덤과 친문 팬덤. 이 팬덤인데 친명, 친문.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내의 비명계,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신 네 분이 공동으로 기자회견해서 오늘 뭔가 모임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강성 팬덤의 정치는 분열의 정치, 민주당을 약화시키는 정치, 그리고 민주당을 가르는 정치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분열 행위를 더 이상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 하에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4명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4명의 의원들과 그 점에서 뜻을 같이 하는 한 4, 50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비록 뭐 이름을 공개하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의원들,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우리 당을 바꿔내는데 우리가 전력할 거다. 최선의 노력의 결과로 당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하여간 민주당이 한 달 안에 결단을 해야 된다. 자,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 이름이 원칙과 상식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을 비명계라고 그만 부르고요. 혁신계라고 불러달라는데 언론은 여전히 비명계라고 쓰죠. 워낙 굳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요. 오늘 기자들 질문을 받고 한 말 중에 귀를 잡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팬덤과 관련, 정치 팬덤과 관련 얘기를 꺼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죠. 그런 부분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되겠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과거와 비교하면서 뭐 그때는 이랬으니 지금은 이렇다라는 논리를 취해서는 안 되겠죠. 친문 팬덤, 또 친명 팬덤으로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그 매운맛이 다릅니다. 예, 옛날에는 그저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프라면은 더 심한 말씀까지 하겠는데 제가 당해왔던 것 중에 가장 센 거예요, 요즘이. 자, 비명계 의원들 모임을 만들었는데 가장 큰 요구사항이 지금 친명 팬덤들 너무 과격하고 거칩니다. 그리고 너무 공세적이잖아요. 이것 좀 말려야 되고 단절해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오늘 가장 큰 요구였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받기로는 과거에 친문 팬덤도 있었는데 그건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뭐가 다르게 부른 것 같잖아요. 여기서 다섯 분 패널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비명계 의원들은 친문 팬덤, 친명 팬덤이 다르다. 매운맛이 다르다는 표현으로 썼거든요. 이게 다르다고 보는 이 인식에 공감을 하신다면 O고요. 난 공감 못하겠다. 거의 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전원다우네요. 다르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일단 요거 이승환 전원장가? 네.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저 표현에 공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정치 팬덤을 얘기하려면 맨 처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노사모죠. 노사모는 이제 그 온라인 카페에 모여서 아고라 이런 곳에 모여서 자기 의견 주고받고 하던 것이었고 이거는 정말 동호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정치 팬덤은 이제 박사모. 네, 박사모.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 광장으로 또 좀 나오고 이제 모임도 하고 하는 뭐 그 동호회를 넘어서 좀 이렇게 그룹화되고 모임화되는 그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팬, 뭐 문골 오소리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얘기하면서 그 강성 팬덤을 보였는데, 여기는 약간 그때부터 좀 극성화되면서 홀리건 같은 느낌이었어요. 홀리건. 그래도 홀리건은 차이가 뭐냐면 홀리건이 아니라 훌리건 아닙니까? 훌리건은 경찰이 오면 도망갑니다. 소란을 피우다가도 경찰이 오면 도망가고 숨어 있다가 다시 모여서 하고 뭐 이런 의식을 뭔가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 팬심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의 개딸들 같은 경우는 친명 팬덤. 네, 친명 팬덤은 거의 이거는 훌리건을 넘어서 홍위병이나 나치 소년단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의 그 단체 행동의 폭력성과 이런 것을 그 동반하면서도 약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너희 뭐 낙선 운동 할 거야.
너희 여기 당원들한테 이 모습을 보여줄 거야라고 하면서 아주 점점 극성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문구로서리 시절까지만 하도 문재인 팬덤까지만 하더라도 예. 좀 이렇게 너무 극성으로 가고 하면은 당에서 좀 자중시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문자 폭탄 그만해라 이런 예. 부분이 있었는데 개딸들 이재명의 팬덤 개딸들 같은 경우는 그 자중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도부에서 그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더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정치 팬덤의 완전 극한으로 갔고 그 앞에서 우리 그 원칙과 상식 저분들이 얘기했던 과거의 팬덤과는 확실히 다른 정치적 결사체로서 가는 그 정도의 팬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경호 수장님, 윤경호 수장님도 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어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갈수록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극우 아스팔트 부대 예. 뭐 이런 얘기할 때 눈살을 찌푸렸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떠올라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비판, 맹목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예.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이 뉴스나 또는 본인들이 취하는 정보의 취득 채널이 예.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좌든 우든 흔히 말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기타 본인들끼리만 주고받는 SNS 상에서의 흔히 말하는 찌라시, 정보, 예. 이 요약 모음 이런 것들에 너무 맹목적으로 빠져들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좀 잘못 판단했구나라는 이 인식의 어떤 이 전환 이런 거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그걸 꼭 뭐 탓을 한다는 것보다는요. 제가 보기엔 환경 변화에 그대로 이게 비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나중에 정치 행위의 표출인 투표, 예. 선거에서도 예. 또 똑같이 맹목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외면해버리고 예. 선거를 보이콧해버리는.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윤경호 수장님,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비판하셨는데 지금 이 비명계가 요구하는 친명 팬덤과 민주당의 단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런 식의 아주 모호한 표현보다는요. 예. 저 네 분이 나선 걸 보면서 아 그동안에 지난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예. 작은 차이를 뭐 껴안고 갑시다. 온갖 이재명 대표가 굿캅 역할을 예, 하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배드캅 역할을 하는 걸로 하면서 두루뭉술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 이미 이 커튼 뒤에서는 물 밑에서는 흔히 말하는 개딸들 또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 예. 세력들이 저 네 분과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5명의 가결파를 자임하는 분들에게 예. 어마어마한 공세를 지금 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는 공천에서의 불이익 압박으로 표면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 변해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공천 불이익 주는 거 안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과연 어떤 룰이 서로 도입이 돼서 이를테면 뭐 당에 뭐 반기를 든 사람들 또는 가결파 또는 뭐 기타 다른 뭐 명분과 핑계를 댈 텐데 거기에 적용이 될 건가? 이제 앞으로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대신 당이 변해야 된다. 저 말로 과연 될까? 어마어마한 싸움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비명계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을 혹시 나가는 거 아닌가? 아니 밖에서 또 연대를 통해서 또 뭐 당을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싶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천 무지하게 쉽게 받습니다. 그걸 굳이 안 합니다. 먼저 탈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4명의 의원들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비명계를 예. 끌어안겠다고 결심하면 탈당이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일부에서는 예. 뭐 이렇게 비명계가 자발적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 비명계가 나간 자리를 소위 이제 친명계? 친이대가 포진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저는 폭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비명계 의원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총선 관련해서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와 지휘부가 예. 이제 곧 공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이게 이제 1차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친명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일단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총선의 작업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좀 교체를 해주라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네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좀 사람이 그렇게 돼 있고 예.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무감사도 있고 여론조사가 있어요. 예. 일단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1단계,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네 분이 일단 저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일단 원칙과 그런 상식으로 걸 가고. 의식한 거네요. 네, 사실은 저기다 이제 양심이란 말까지 덧붙여야 되는 게 맞죠. 원칙과 상식과 예. 양심인데. 그리고 그 밑에는 민주정당으로 가자. 그리고 도덕적인 정당으로 가자. 지금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게 깔려 있는데 지금 현재 친명 내지는 친명으로 구성된 지도부에는 저게 지금 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예. 오로지 그 친명계 위주로 돼 있는 지도부가 예. 어떤 공천 프로세스를 지금 하나하나 밟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친명 위주로만 가겠다라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예. 지금 이 원칙과 상식 이분들도 다음 단계에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 결정을 하는 단계가 12월 어느 순간이 되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어렵게 가고 있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도 뭔가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거에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당선되겠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순간 선거에 당이 망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 그렇게 제가 요구했던 것은 개항 총선 당대표 선거 그리고 또 지난번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방탄 국회 이런 과정에서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비호감도가 매우 높아요.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매우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네. 저번에 보궐선거를 출마하면서 네. 개항을 해 주민들한테 네. 지나가는 선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 정치는 경기도에서 했지만 예. 중앙 정치는 인천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을 했고요. 예. 변호사 수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개항 떠나서 험지 출마하는 일은 없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중 여론은 예. 이재명 대표도 내려놔야 된다. 친명 중진도 내려놔야 된다고 하지만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내려놓느냐 김기현 대표가 먼저 내려놓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두 대표가 누가 먼저 내려놓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일 아마 MBN 특집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예. 인요한, 김기현 두 사람의 만남. 내일 오전 9시 그렇죠. 30분. 또 원칙과 상식 비명계의 이 요구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응답을 하느냐. 응답하라 이재명 대표가 될 텐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친명 중진에게 험지 나가는 이야기는 영남 출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나가봤자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가라. 예. 이건 사실 사지로 가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내년 총선은 말 그대로 수도권 선거라고 하지만 중도층,
그다음에 무당층, 또 MZ세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고 예. 그래야 당 전체의 총선을 그렇겠죠.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 예. 될 테고 또 하나는 의원직을 유지해야 국회에서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범진은 가면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큰일 나죠.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아까 그 비명 이야기 짧게 제가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예. 결과적으로는 친명과 친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친노까지 포함해서 친문, 친노 포함해서 또 친명과 예. 구분하는 것은 대장동이에요. 아. 이 사법과 재판 리스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조홍천, 이원욱, 그다음에 윤영찬, 오. 그리고 이상민 예, 예. 등은 김종민 등은 대장동 이 부분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결정적인 이 부분은 서로가 양보할 수 없거든요. 예. 친명과 친문이 그렇기 때문에 합해질 수가 없다. 방금 전에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우리 지역구 또 의원이시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원칙과 상식의 이 모임 자체가 첫 모임 자체가 일종의 결별을 위한 신호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걸 꾸렸어요. 도덕성, 능력 이런 걸 후보들 검증해봐서 공천 때 활용하겠다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오늘 첫 회의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김병기 검증위원장이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검증을 하는데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선거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습니다. 엄격하게 한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요. 다음 보시죠. 화면에 있습니다. 질문을 받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그 총선 관련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까? 하니까 검증의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검증 대상이에요.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 그럼 이동석 전 행정관 상상을 하게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위증규 사건 같은 경우는 따로 재판을 봐서 이게 총선에 뭐 1심이 나올 수 있다 그래요. 그럼 통상적이고 이런 게 막 유죄가 1심 나오면 이거는 검증에도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통과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당원 당규 상에 뭐 재판을 받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지냐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에 출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면은 예. 출마 자격조차 이제 거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는데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의원 한 분 한 분을 다 후보자 한 분 한 분을 검증할 수 있는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어요. 예. 음주력 전과가 있는지 예. 물론 이제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예. 나올 그럴 비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탈당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런 분들 굉장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의 배지를 달고 민주당 소속으로 탈당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어요. 예. 탈당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셔야죠. 저는 저런 정치는 비겁한 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제 오늘 말씀하신 네 분,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떠올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한 달 동안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결단을 내리겠다. 지금 뭐 민주당 네 분도 40-5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런 행보 분명히 책임질 말씀 중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무소속 나와서 결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당들이 이제 총선 앞두고 공천 같은 거 뭐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